그러면 저희 또 어제 토론회 이어달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런데 이제 낮은 급여에 대한 그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나 아니면 어제의 토론에서도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 이 개발협력의 급여가 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사실 나나님과 우배님은 그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제 그 누가 그랬거든요. 쓸데없이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나나님과 우배님은 개발 협력의 이 일을 그래도 오랫동안 하시면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낮은 급여에 대해서 나나님과 우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너무 저도 걱정이고요. 노후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10년 차인데 사실 흑자로 돌아선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문제인 걸 수도 있지만 제가 3년 전에, 그러니까 한 7년 차 정도 때 급여가 제가 개발협력에 들어오기 이전에 생애 첫 직장은 일반 직장이었어요. 그때 받았던 급여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직하면서 7년이 홀랑 날아간 기분이었어요. 물론 개발협력에서의 제 시작점은 당시에 월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일반 직장에 비해서는 급여가 낮았기 때문에 뭐 모이는 게 없고, 또 제가 1인 가구라서 그런지 뭐 모이는 게 없고 계속 그냥 현실을 유지하기 바빠서 노후 준비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내가 그렇게 지속 가능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지속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특히 주거 문제가 저는 노후 준비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고요. 돈을 조금씩 모아보려고 하긴 했지만 또 그 와중에 공부를 한다고 학교를 다닌 바람에 또 학자금 대출이 쌓여 있고, 제 동료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다 주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주식. 네. 네. 네, 극적, 극적. 네, 나나님은요? 저 노후 준비 못하고 있고요. 그, 우배님하고 그 수치만 다르고 대답이 같아요. 저는 이제 기업에 있었고, 대기업에서 7년 정도 일했고, 3년 공부하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럼 이제 10년이잖아요. 10년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연봉을 딱 봤는데,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초봉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10년도 날라갔죠. 저의 10년도 날라갔고, 저희 기관의 사무총장님 연봉이 제가 퇴사할 때 받았던 연봉보다도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이제 열정 가득한 그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그렇게까지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때는 전 정말 10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고민이 드는 부분이, 급여가 작아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퇴사를 하고 이제 이쪽에 와서 그 급여를 알고 나서 예전 직장에 있던 이제 선배 언니한테, 언니 여기 이만큼 받고 이래요. 여기 너무 조금 받는 것 같아. 어떻게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저에게 정말 시니컬하게, 야, 너 그럼 네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받으려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또 갑자기 막 수긍을 혼자 막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수긍하자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열악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느냐, 개선해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됐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비영리인데, 그러니까 신입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게 하는 환경을 중간 선배로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영리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 이 재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떼와서 우리 실무자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뭐 제 코가 석자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루나님 지금 잡일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요 이야기 마무리하고 저희가 잡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왜냐하면 급여 이야기는 어제 나왔던 토론에서 좀 핫했기 때문에 제가 잡일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서 그냥 넘어왔는데,
네, 꼰대력을 다들 발휘하고 싶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꼰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저희가 급여 이야기는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잡일로 한번 조직문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급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아까 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죠. 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받으려고 해. 사실 그런 피드백을 우리가 되게 많이 듣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하고 있느냐가 사실 어제 오늘의 토론의 주제인 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월급에 대해서 이 불안한 그 조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 실무자들이 이 중간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런 젊은 실무자들은 이게 이제 뭐 사실 거버넌스의 문제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가 사실 개발 협력이 기업이 아닌 이상 뭐 열심히 한다고 돈이 더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팀장이 더 많이 받건, 물론 팀장은 직책 때문에 많이 받긴 하지만 사무총장이 더 가져가서 우리가 적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급여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프로젝트를 더 해야 되고, 결국은 또 아니면 후원자를 모집해야 되고, 근데 그 후원자를 모집하려면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참 논란이 됐던 빈곤 포르노, 사실 빈곤 포르노 여기 너무 어느 개발 협력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중에 사과드릴게요. 사실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알리는 거에. 결국은 또 빈곤 포르노로 그런 방식의 공격적인 후원자 모집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또 실무자들은 나는 이 일의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 잃게 되는 악순환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나나님과 후배님들은 후배들의 급여의 낮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하시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 중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급여를 많이 못 받는 게 정당한가 이런 내용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급여를 많이 못 받는 것에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근데 또 급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합의만 돼서는 안 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되게 어른이신 분이 제 앞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비판하시면서 후원금을 내도 가령 이제 아동들한테 돈을 줘도 그 돈이 얼마 가지 않는다. 그 돈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 그거를 다 착복해서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서 전 너무 충격을 받고 제 직업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 제가 그 월급 받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같이 실무자들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가져가는 걸 말한다라고 또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래 일하면 나는 그런 월급 받으면 안 되나? 나도 오래 일하면 나도 월급 오르고 싶고 그 월급이 과연 사회적으로 그 정도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돈인가? 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합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그러니까 밖과 우리 안과의 그런 합의가 있고 그런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문제라서 좀 더 복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공론화시켜서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공론화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너 좋은 일 하는데 돈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언니가 시민사회 밖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부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너희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약간 경박스럽게 돈을 얘기해? 약간 이런, 이런 시선. 그러니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그걸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근데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는 되게 또 어려워지는데 결국은 그 시선을 바꾸고 기부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인력에게 투입할 수 있는 돈들이 조금 더 생겨나고 이것이 당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성과를 냈으니 우리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 좀 말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급여 얘기가 나오면서 또는 양질의 일자리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그 진행자분께서 내년에 ODA 예산이 뭐 17%늘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ODA 예산이 늘면 우리의 일자리가 안정적이 될까? 우리의 급여가 올라갈까? 오히려 더 계약직을 양성하고 오히려 더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 사람 쓰고 자르고 하는 이것이 더 완성화되지 않을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그럼 결국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설득해내고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제가 급여 때문에 찾아봤어요. 최근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그 기빙 코리아 포럼을 하면서 그 비영리 단체에 있는 그 분들의 연봉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700명 정도의 설문을 했는데 평균이 3,620만 원. 그리고 거기서 신입이 2,960만 원, 최고 관리자가 뭐 4천 몇백만 원 해가지고 평균이 하여튼 3,62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평균을 보면 우리는 괴리에 빠지죠. 저 평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나는 이만큼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이며 여기서 국제개발은 그럼 어느 정도인가? 또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베일에 쌓여 있는 거니까. 사실은 기업도 연봉은 다 비밀이잖아요.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맞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누가 해야 될까? 같이 해야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대표도 오히려 그 기관 보시면 대표님들이 사제 출연하시는 데들 더 많을걸요? 뭐 더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사님들이 회비 더 많이 내고 막 그런 데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맞아요. 나나님 마지막에 해주신 분이 그 부분이 저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후원자의 인식도 중요하고 사회적 인식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 인식이 개선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인건비를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후원이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후원자의 인식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짜 개발 NGO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은 누가 벌어와야 되나? 이런 질문들, 돈은 누가 벌어와야 돼요? 돈 같이 벌어야죠. 저희가. 돈은 누가 벌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식의 문제도 중요하고 뭐도 문제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인식을 개선시켜서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갖다 쓸 돈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어제 이야기도 이제 급여나 이런 것들이 공시가 안 되고 내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NGO들이 천차만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잘 주는 데도 있을 거고 너무 형편없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공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진짜 여기는 다 월급 잘 주는 개발 NGO로 사람들이 쏠리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 정도 월급도 안 주는 NGO들은 없어져야 되나? 저는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배님과 나나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월급 명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동료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일을 하면 사람이 남든, 경력이나 경험이 남든, 돈이 남든 해야 된다고.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직업의 우선순위는 있을 거예요. 직업적인 가치 우선순위. 그것이 만약에 돈이라면
돈을 보고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명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나님은요? 급여,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루나님이 예를 들면 그 정도도 그러니까 주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없어지게 NGO들에게 될까 봐. 없어지게 될까 봐. 그러니까 NGO들에게 가해지는 규제는 점점 더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규제라는 게 그러니까 규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을 하는 조직으로서, 고용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인 게 아마 YP 경험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YP가 시작됐던 10년 안 됐을 수도 있고, 10년 전과 지금의 그 절대 YP의 급여 차는 2배 이상이 나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는 아니에요. 그냥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최저임금에 맞게 그게 이제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작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좋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켜가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다면 사실은 저는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예 급여가 아니라 정말 나는 100% 자원 활동으로 하는 거야, 모든 조직원들이. 그러면 그거는 약간 조직이라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성 그룹 같은 거잖아요. 네트워크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직화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염려가 됐던 게, 저도 우배님 말처럼 급여가 공개되고 그게 사실 알 권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급여는 적지만 이 단체에서 일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단체가 하는 일에 내가 동의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있는 측면에 그러면 진짜 다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잖아.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로 급여를 잘 준 데 쏠리다 보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개발 협력의 시민사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었어요. 전 한 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이 잡리 같은 건 말씀을 드렸고 카톡으로 아까 임금에 대해서 제 생각인데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들이 저희 개발 협력에도 참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NGO나 비영리 기구를 많이 알아서 후원도 많이 한다면 결국엔 NGO가 가치 실현의 목적인데 각 단체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ODA 재원을 받고 ODA를 또 재원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쓰고 따도 업무가 또 많아지고 코이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에 원칙이 FBO죠. 신앙 기반 단체가 아니거나 그리고 후원을 많이 받는 빅5 단체가 아니면 결국에는 재원이 없어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시민사회 있는 시민들이 저희 기관의 NGO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후원을 또 많이 해준다면 그에 따라 NGO도 책무성을 다해야겠죠.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디폴트 값으로 엄청 후원을 많이 하거나 그런 나라들은 있죠. 근데 저희는 아직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코이칼 아냐, 어디 아냐 다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런 게 조금 아직 시민들이 우리 NGO를 봤을 때 보는 시야가 이것까지밖에 안 되구나. 그만큼 후원이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NGO들은 재원이 없으니까 또 공적 자원, 공적 개발 먼저 또 ODA 자원을 땡기고 그러다 보면 또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시민의식이 아직도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만큼 재원이 많이 들어와야지 NGO도 그만큼 거기에 대해 책무성을 알고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개발 협력의 역사가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원조를 받다가 주는. 사실은 그 NGO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모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애들부터 해도 이제 30년이고 사실은 뭐 중간쯤 된 곳들이 한 이제 10년, 15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규모가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없다라는 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재원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늘려가는, 물론 더 있어야죠. 더 이 집도 개선되고 더 와야 되지만 그것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그 성장에만 집중했던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냐?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 왔잖아요. 어떤 분야든 다 성장에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협력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성장에 집중했던 때가 지금까지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하는 우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부터 하긴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는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급여 얘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 후원자 그러니까 작은 기관들의 현실이 되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필요해서 업무상 필요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개발 협력을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단체들의 평균 후원자 수를 제가 좀 있는 데이터 내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평균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니까 1년에. 그러니까 3억 미만의 사업을 하는 정도의 기관에서 평균 후원자, 개인 후원자가 모금액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는 사실은 실무자를 채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사업도 따와야 되고, 뭐 이런 뭐 기업 후원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후원자들이 더 많아져서 조금 더 튼튼한 재정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지금 되게 어려운 현실이고, 또 개인 후원자가 후원하신 후원금을 다 사업비에 쓰기를 원하시는 그 문화, 그 인식을 저희가 바꾸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악순환인 게, 그 규모의 기관들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그러면 개인 후원자가 느냐라고 봤더니, 개인 정기 후원자보다는 비정기 후원이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뭐 해피빈이나 뭐 이런 데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정기 후원자들이 늘고, 이 비정기 후원자들이 결국 정기 후원자로 돌아가고 그런 루틴이 좀 있더라고요. 계속 그 규모가 작은 기관들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수치상으로, 개인 후원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진짜 일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큰 기관은 굉장히 크고 작은 것들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좀 현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현실만 얘기하고 대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고객님은요? 저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큰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받는 거. 그게 뭐 금전적인 대가든 뭐 복지든 뭐든 그리고 나의 삶도 지속 가능한 거. 이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저도 공감을 해요. 재원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부 문화의 문제도 있고 맞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만큼 그 월급이 어디서 왔는가를 인식하고 일에 대한 책임과 책무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말고도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전문성을 가진 어떤 직업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다 걸려왔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다른 직업들 중에서도 지금 이 직업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그냥 제가 편하려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정답이나 대안 같은 건 사실 잘 모르겠고요.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